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르시시스트의 하위 타입, 나르시시스트 안에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는가 해서 그 타입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이어서 그 기생형의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착취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정서적인 뱀파이어, 흡혈귀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끊임없이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서 관심, 찬사, 칭찬, 존경, 자, 이런 정서적인 반응을 얻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흡혈귀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기생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그 다른 기생충이나 뭐 거머리라든지 자 이런 기생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동물들이 애초에 타고날 때 그렇게 살도록 타고났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우리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얻고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는 그런 존재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정서적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존하고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 남편에게 내가 여자로서 혹은 내가 아내나 뭐 여자친구로서 내가 존중을 받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돈이 나오는 기계, 물주, ATM기로 본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존하고 기생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학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경제력을 상실시키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고 있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목돈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를 주변 인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특별히 이 경제력을 상실시킴으로써 내 옆에 붙들어 놓고 계속 학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갖지 못하게 방해한다든지, 뭐 인터뷰를 봐야 되거나 어떤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킵니다. 그 다른 타입은 완전히 정반대의 타입인데요. 바로 피해자가 끊임없이 일을 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한 다음에 이 돈을 자기가 다 자기가 다 빼어서 쓰는 경우입니다. 자녀들의 학비로 저축해 놓은 돈이라든지, 혹은 배우자가 뭐 연금으로 들어놓은 돈이라든지, 공동으로 저축한 돈이라든지, 자, 이런 돈을 다 뺐으면서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러 다닌다든지, 그 바람을 피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은 굉장히 환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의 자기와 겉으로 보여지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해외여행을 다니고 뭐 하와이를 가야 되고 이 수준의 가방을 들어야 되고, 자,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과 허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자기의 그 허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여자나 여러 남자를 만나는데 쓰는 경우가 있고, 도박에 탕진을 한다든지,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이 됐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의 돈을 다 가지고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번째 타입,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기생형 남자나 여자를 만난다면 관계의 초반에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우리 빨리 같이 살자, 동거를 하자고 자꾸 한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하자고 한다든지, 통장을 합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개인 사업을 운영한다면 자꾸만 그 사업에 관여하려고 하고 그 사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고 거기에 참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사이가 이거밖에 안 돼. 막 너와 나와는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야. 막 빨리 만나자. 아니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거리를 두자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자꾸 같이 살자는 이야기하고 같이 너의 고향을 찾아가자. 같이 무슨 여행을 가자. 자, 이렇게 빨리 합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돈을 빨리 뺏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거를 시작한다면 이들의 전략은 이러합니다.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모든 돈을 다 내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줘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데이트 비용도 다 내줄 수가 있고 좋은 호텔에 갈 수도 있고 카페나 뭐 영화관에서 영화 보거나 자, 이 사람이 모든 돈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한 걸음씩 걸음을 뒤로 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하도 동거하자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살기로 하고 동거를 하기로 한 순간 이 남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잘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는 아, 그래, 그럼 일단 이 월세랑 그다음에 우리 같이 사는 식비랑 공과금이랑 이런 건 일단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우리 같이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어디로 여행 갈지 계획을 다 세우는 과정에서 그 상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비행기 값은 너가 내고 뭐 호텔비랑 식비는 내가 낼게. 그러다가 비행기 표를 다 예약하고 호텔 예약할 때가 됐을 때 내가 잠깐 무슨 뭐 여기 당장 내가 지불할 현금이 없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혹시 너가 결제만 해주고 내가 갚아주면 안 될까? 그러다가 근데 혹시 호텔비를 반반씩 내면 안 될까? 그러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한 발자국씩 뒤로 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부인에게 내가 뭐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어서 어렵다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만나는 여자친구한테는 또 내가 학자금 대출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만나는 여자친구한테는 또 내가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뭐 때문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한 걸음씩 자꾸만 뒤로 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는 뭐 같이 결혼을 한 경우에는 집 대출을 갚아야 될 수도 있고 생활비를 내야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요. 자, 피해자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만큼 돈을 많이 쓰게 되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일을 하셔서 월급을 그 당시에 한 달에 본인이 한 300 얼마 정도를 받으셨대요. 규모 있게 아껴서 잘 쓰면은 저축도 하고 시집갈 돈도 모으고 할 수가 있는 월급이죠, 충분히. 그런데 일을 하고 있으면은 핸드폰에 문자가 띠링 온대요. 그러면은 무슨 백화점 15만 원, 무슨 뭐 천혜향 한 박스 뭐 8만 원, 뭐 무슨 안마의자 뭐 30만 원, 뭐 90만 원 계속 문자가 온대요. 어머니가 그 카드를 계속 결제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딸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계속 결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꾸준히 벌었지만 돈이 수중에 한 푼도 안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빨리 내가 이 학대자로부터 벗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내가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살거나 뭐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내가 이 학대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지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학대자가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돈이 없는 거예요. 자, 이 학대자는 일을 하지 않고 피해자는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례는 남편분은 낮에는 배달 일을 하시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하셔서 투잡을 뛰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분은 특별히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돈이 없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정말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냐, 막 쌀 갖다 주면 그거 받고. 자, 그렇게 해서 남편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하지만 이 학대자는, 이 아내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거죠. 정말 그렇게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이들은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나르시시스트의 경제적인 학대에 대한 영상은 제가 유튜브 초반에 운영할 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경제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자세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아무도 모르는 계좌를 만든 다음에 조금씩 일을 하면서 버시든지 조금씩 세이빙을 해서 이제 목돈을 만들어서 독립을 하는 준비를 천천히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